안녕하세요. 혹시 RTX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대표적인 방산 기업으로 많이들 아시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또 이게 방어주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안정성이 특징인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38%나 급등했다는 겁니다. 방어주가 이렇게까지 오른다는 게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네, 확실히 그렇죠. 보통 방어주 하면 경기 변동에 좀 덜 민감해서 뭐랄까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는데 RTX는 그 안정성에다가 상당한 성장성까지 딱 보여준 경우라서요. 핵심인 방산 부문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꽤 견조했고요. 동시에 상업용 항공우주 부문에서도 성장이 눈에 띄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런 이례적인 성과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이랑 성장성,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가기 힘든 두 가지 매력을 다 보여줬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RTX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었는지 그 속을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상적인 성과를 낸 동력이 대체 뭐였는지, 또 핵심인 방산이랑 또 다른 축인 상업항공우주 부문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우선 이 예상 밖의 가파른 성장세, 이거부터 좀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년에 38% 상승이라니 이거 뭐 S&P 500 지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건 당연하고 그 대단했던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 일부보다도 성과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근데 연초만 해도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연초에는 그 미중 갈등 때문에 관세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 그런 매크로 변수들이 좀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했죠. 사실 2025년 1분기 실적만 보면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매출도 한 5% 늘고 조정 주당 순이익, 그 EPS라고 하죠. 그것도 10%나 증가했는데도 외부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영 힘을 못 받았던 거죠. 1분기 실적이 괜찮았는데도 주가가 못 갔다니 그럼 분위기가 확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전환점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갑자기 지정학적 긴장이 확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죠. 아, 네네. 그 사건 때문에 방위산업 전반에 시장 관심이 확 쏠렸고요. RTX 주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방산 쪽 대표 주자 중 하나니까요. 아, 그 사건이 딱 불을 붙였군요. 근데 보통 그런 지정학적 이슈는 시간 좀 지나면 가라앉으면서 관련주들도 좀 주춤하게 마련인데 RTX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긴장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로 갔는데 RTX 주가 상승세는 안 멈췄어요.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고 결국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정학적 테마로 잠깐 오른 게 아니었다. 이걸 증명한 셈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흐름이네요. 그럼 역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이 딱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겠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숫자 좀 볼까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216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늘었고 조정 순이익은 21억 달러로 12% 증가, 조정 주당 순이익 EPS도 1.56달러로 11%나 늘었고요. 1분기보다 성장률이 더 좋아졌네요. 네, 아주 인상적인 실적 개선이죠. 특히 이 2분기 성장의 핵심 동력은 RTX의 주요 사업부 중 하나인 프래트 앤 휘튼이었어요. 프레텐 휘튼이요? 네, 여기가 주로 상업용 항공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 만드는 곳인데 팬데믹 이후에 항공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엔진 판매랑 또 유지 보수, MRO라고 하죠. 그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이게 전체 실적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부문인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항공 전자장비 이런 쪽에서 성과가 좋았고요. 그러니까 2분기에 그 눈부신 성장은 주로 상업용 항공우주 부문이 이끌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방산기업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실제 최근 성장 동력은 상업 쪽이었다는 게 좀 재밌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이 상업 부문이 주도하는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호황일 가능성은 없을까? 특히 요즘 다시 경기 둔화 우려도 나오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수주잔고,
영어로는 백로그라고 하죠. 이 지표를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주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계약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냐 하는 건데 이게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수주잔고의 세부 구성 그리고 그 변화 추이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RTX의 총 수주잔고가 얼마냐면요. 무려 236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236억 달러요? 엄청나네요. 네, 1년 전이랑 비교하면 15%나 늘어난 상당한 규모죠. 이걸 그럼 사업 부문별로 좀 나눠보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잔고 중에 상업 부문, 그러니까 프레덴 휘트니랑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잔고가 약 1,44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방산 부문, 즉 레이시온 관련 잔고가 약 920억 달러입니다. 절대 금액만 딱 보면 여전히 상업 부문 잔고가 더 크긴 하죠. 그렇죠. 상업 쪽 잔고가 방산보다 한 1.5배 이상 많으니까 그럼 여전히 상업 부문이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절대 규모보다는 증가율입니다. 상업 부문 잔고는 1년 전 1,290억 달러에서 11.6% 늘었어요.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생각하면 견조한 증가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방산 부문 잔고는 1년 전 770억 달러에서 무려 20%나 급증했습니다. 와, 방산 부문 잔고 증가율이 20%요? 상업 부문 증가율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지금까지 RTX의 성장을 주로 끌고 왔던 게 회복기에 들어선 상업 항공우주 부문이었다면 이 수주 잔고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는 성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RTX의 전통적인 강점, 바로 이 방산 부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 그러니까 최근 주가 상승이나 실적 개선은 상업 쪽이 이끌었지만 앞으로의 성장 열쇠는 오히려 방산 쪽이 쥐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최근에 다시 나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고금리 때문에 항공여행 수요 증가세가 좀 둔화되거나 기업들이 비행기 사는 계획을 좀 미루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상업 항공 부문의 성장세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늘고 있는 방산 부문 수주 잔고가 딱 버텨주면서 회사 전체의 성장 스토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RTX의 성장 스토리는 2분기 실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방산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안정적인 기반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더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상업 부문의 성장 모멘텀에 더해서 이제는 이 탄탄한 방산 수주 잔고가 미래 성장의 든든한 버튼목이자 또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부분, 바로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 보죠. 현재 RTX 주가가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약 24.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경쟁사인 로키드 마틴, LMT가 한 16.8배 정도니까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정도 평가는 괜찮은 걸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지. 밸류에이션은 언제나 좀 논쟁적인 영역이긴 합니다만 현재 RTX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하다 이런 전제 하에서는 지금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무엇보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되게 높게 쳐주거든요. 그렇죠. 성장 스토리를 좋아하죠. 근데 RTX는 앞서 봤듯이 상업이랑 방산 양쪽에서 성장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정적인 방산 기업이 아니라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 스토리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한다. 그럼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채워줄 만한 구체적인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대규모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형 차세대 레이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와, 17억 달러짜리 계약이요? 네, 이런 대형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RTX의 기술력이나 시장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이게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24배가 넘는 PER 배수 자체가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익 성장이 꾸준히 받쳐준다면 그 이익 증가분만큼 주가도 같이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배수 자체의 확장보다는 이익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거죠. 아, 이익 성장이 주가 상승을 이끌 거다. 이런 전망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성장 기대감 말고 투자 매력을 더할 만한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 쪽은 좀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배당 매력을 빼놓을 수가 없죠. ITX는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63센트에서 68센트로 8%나 인상했어요. 8% 인상이요? 꽤 많이 올렸네요. 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예상되는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1.67% 정도 됩니다. 이 수익률 숫자 자체가 뭐 아주 높다고 할 순 없지만 중요한 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주들이랑 나누고 있다. 이 사실이죠. 성장 잠재력과 안정적인 배당의 조합이라. 이거 매력적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 걱정도 많고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런 조합이 더 돋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도 노리면서 동시에 꾸준한 배당금 수입으로 하방 위험을 어느 정도 막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이런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성장주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은 좀 줄이면서 장기적인 성장의 과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뭐랄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RTX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왜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례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변화에 비교적 둔감한 방산 부문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딱 깔고 여기에 팬데믹 이후 회복된 상업 항공우주 부문의 성장이 더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강력한 방산 부문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상 밖의 주가 퍼포먼스 배경부터 미래 성장의 열쇠가 될 수주 잔고의 의미,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와 배당 매력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뭐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방어주의 특성이랑 성장주의 면모를 동시에 갖춘 상당히 독특하고 또 흥미로운 투자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각 사업 부문이 서로 다른 경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침발에서는 또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어떻게 보면 쉽게 같이 가기 어려워 보이는 이 두 가지 가치를 RTX는 방산과 상업 항공우주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업축을 통해서 절묘하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RTX의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일 수도 있고 경력 개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전략 수립일 수도 있겠죠. 이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RTX처럼 핵심적인 안정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전략이 좋을지 아니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무게중심을 유연하게 옮기는 전략이 필요할지 말이죠. 정답은 없겠지만 현재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분명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